우리 시장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도 이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장중에는 3,480포인트도 이제 돌파를 해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는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뜨거운 장 상승장은 계속되고 있다. 참 잘 안 내려온다, 그죠? 한 번쯤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여간에서는 잘 안 내려오고 있죠. 이번 장 특징입니다. 한번 움직였다면 잘 안 내려와요. 뭐 계속 안 내려오면 좋겠지만은 한번 내려오기는 언젠간 한번 내려오기는 오겠죠. 그렇지만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것이 이번 장의 특징. 그래서 움직인다 할 때는 어때요? 좀 재빠르게 움직여 줄 필요가 있죠. 너무 재고 너무 계산하고 또 너무 이렇게 살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 할 때는 재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좀 약한 거 많이 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는 진짜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매수에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장에서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라고 하면은 일단 반도체주의 상승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의 어떤 그 서포트 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날이 아닌가 합니다. 참 삼성전자 천대 받다가 그래도 이제 좀 모처럼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날이 오늘이 아니었나 합니다.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요. 오늘 거의 뭐 장중에 5%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 시가총액 1위 종목, 시가총액 이렇게 큰 종목이 5%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굉장히 큰 상승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호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뭐 납품을 한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제법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삼성전자 보니까 좋습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모처럼에 이제 뭐 8층을 80층입니까? 80층을 돌파했다라고 오늘 기사가 뜨는 거 보았는데 야, 옛날에 뭐 90층, 80층 하더니 아직도 80층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많이 올라오긴 올랐죠.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뭐 각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개인들이 저기 밑에서 손절 많이 하였죠. 6만 원 밑에 5만 원 근처에 있을 때는 손절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리고 뭐 저희들도 그때 삼성전자는 거기에서는 아유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였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삼성전자는 아니다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8만 원대에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리기 시작한 그런 가격대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83만 500원까지 8만 3,500원까지 올랐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83,500원까지 올라왔는데 또 이제 사실은 저기 밑에서 손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왔을 때는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이고 이제 회복되었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회복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앞서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요? 아니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죠.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강하게 올라와서 그렇지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아직도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자,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오기는 올랐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채팅창에서 보니까
안 사서 아쉽다. 삼성전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삼성전자는 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7만 원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 이런 것, 이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큰 고비가 하나 남아 있어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풀어내어야 할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그 숙제를 잘 풀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관심을 줘도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숙제를 풀지 못하였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관심을 미리 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 방송요? 제 방송은 월요일 저녁 9시 공개 방송이죠. 월요일 저녁 9시에 있고요. 저기 좀 물어보시니까 안내 말씀 잠시 드릴게요. 9시에 있고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있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중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방송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거북이 해피맨님 잘 올려주셨네요. 네, 잘 기억하셨다가 시간이 되시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 괜찮으세요? 소리가 어떠신가요? 소리 괜찮으면 1번. 중간에 뭐 끊긴다, 잘 안 들린다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소리 괜찮으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럼 또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종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서 답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법적 규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와 가지고 이런 종목은 이렇더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질문에 대한 있죠. 그것은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왜 답을 안 해주냐 이유를 모르면 은근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물어보는 거 왜 답을 안 해주지? 왜 외면하지? 그러시는 분 계시던데 규제 사항이라는 겁니다. 네, 규제 사항. 네. 저도 답답해요. 예전에는 뭐 답변 드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을 좀 튀어드리고 하면 좋은데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은 불가능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제일 답답해요 보면.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가을의 랠리가 이제 좀 상당히 기대되어지는데 거기에 앞서서 삼성전자 좀 살펴봅시다. 또 삼성전자 많이 떠드니까. 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저기 작년에 이제 고점이 88,800원짜리거든요. 24년 7월짜리 거의 근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접을 했고 또 바닥으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한 55,000원 근처에서 제법 이렇게 달려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는 정말 중요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85,000원대가 코앞에 있는데 사실상 이제부터는 좀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막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뚫으면 괜찮습니다만은 일단은 막히는 자리.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냐면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달라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삼성전자는 상당히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면서 그 장기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아주 멋있는 그러한 종목이었죠. 절대 강자이면서 우량한 종목인데 이 삼성전자를 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참 멋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이제 가격이 낮아졌는데요. 저기 81년 가격이 이제 32원이네요. 네, 물론 그 당시에는 32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액면을 분할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다 맞춰서 이렇게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2원이에요. 32원짜리가 8만 3천 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삼성전자를 저기 80년대부터 가지고만 있을 수 있다면 완전히 그냥 부자가 됐는데, 뭐 물론 장기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팔지 않고 가져간다는 이제 전제인데, 일단 뭐 그걸 놔두고요. 뭐 저기 바닥에서 샀으면 부자다는 거 뭐 언제나 가정이니까 놔두도록 하고요. 자, 이 삼성전자가 왜 좋으냐? 사실은 엄청난 용주죠. 용주. 뭐, 어떤 걸 용주라고 하면, 용하면 뭐 생각나세요? 동양에서는 용하면 아주 상스러운 그러한 어떤 존재이죠. 전설 속의 어떤 상스러운 존재. 그래서 용하면은 어떤 행운, 성공, 또 아주 큰 그 성취,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을 하는데, 삼성전자 상승하는 거 보면 용이 승천하는 그런 모습에 많이 비견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에서 걸쳐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주 넘버원 종목,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쳐주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삼성전자만 매매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제가 사례를 보았습니다. 뭐 그분은 우리 주식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주도주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주도주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 많은 종목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무리다 해가지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주식이니까 나는 삼성전자만 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일단 추세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사요. 많이 빠지면 사서 이렇게 오르면 이제 어느 이격이 나면 팝니다. 파는데, 팔면 이제 현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식을 사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다려 가지고요, 충분히 빠지고 나서 돌아설 때 되면 다시 삽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는 또 삼성전자 사가지고 또 이격 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서 충분히 올랐단 팔고, 그러한 식으로 삼성전자만 매매하는 분 봤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삼성전자만 매매했는데 그분 부자 됐어요. 돈만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기업. 그러니까 성장성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다.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었던 것은 항상 보면은 그 우리가 주식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 파악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죠? 물론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추세 말고 혹시 그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혹시 맞춰 보실 분 있으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성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자, 어떤 저항대가 있습니다. 저항대가 있는데 이거 돌파가 되어 버리면 언제 어떻게 바뀝니까? 주식에 있어서 성질에 있어서 저항대가 상향 돌파가 되어지면 이것은 어때요? 지지로 바뀌게 되죠. 즉 한번 갇혀 있던 것을 뚫게 되면 그 밑으로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대는 지지대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하향으로 이제 돌아설 때는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지대가 하향으로 이탈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항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지대가 망가지면은 저항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뚫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은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역사가 길어가지고 연봉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봉으로 보니까 더 단순해졌죠. 자, 삼성전자는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 없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한데, 근데 이 삼성전자를 잘 보면 누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우리가 저항대가 돌파가 되어지면 지지대로 변한다라고 하였죠. 자, 그러면 가령 요렇게 상승을 해가지고요. 이 88년부터 보면 여기가 한 4년 정도가 여기서 또 올라가지 못하고 멈칫했죠. 예, 그러다가 멈칫하고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4년 동안 여기가 저항대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93년도에 신고가가 나면서 돌파를 하였죠. 그리고는 더 나아갔죠. 한 3년 정도를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환산된 가격으로 보면은 300원대에서 1,800원까지 꽤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연봉입니다. 연봉. 자, 그리고 누르죠. 이제 1,800원대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저기 96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97년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르기는 누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저항대, 여기 저항대였죠? 저항대였는데 돌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지가 되어지죠. 지지가 되어서 돌아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찍혀요. 그러다가 99년에 되었을 때는 또다시 신고가가 납니다. 신고가가 나다가 어떻습니까? 신고가 나서 또 한번 막히죠. 여기가 또 한번 막히다가 2002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죠. 한 4년 정도를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정도를 조정을 하는데 여기 막히다가 딱 뛰어넘은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죠. 잘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의 상승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년은 또 막혀요. 못 올라가고 있죠. 못 올라가고 있다가 2016년에 어떻습니까? 땅 뛰어 올라서 또 올라갈 때 이렇게 한 2년 오르게 되죠. 그리고 막히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또 연봉으로 보니까 괜찮네요. 나쁘지는 않네요. 자, 연봉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다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니까 가능성이 있기는 있겠네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 월봉으로 봐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르기는 누르는데 돌파한 자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가죠.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르고 나면 반드시 신고가가 났어요. 누르고 나면 신고가 반드시 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반복을 해왔던 것이 삼성전자이거든요.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는. 보통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를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10년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별로 오르지를 못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위대한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뭐 삼성전자 9만전자 되던 그때 21년도 초 기억나시죠? 이때 전 국민이 삼성전자 할 때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자, 근데 이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빠지기는 하였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한 저항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지까지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지지가 되고, 이때까지만 사실은 뭐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어요. 이 하락이 좀 깊었지만은 그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자, 그렇긴 한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23년도에 이제 반전을 합니다. 반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르고 나면 깊이 누르든 작게 누르든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신고가 갱신이 되었죠. 예, 신고가 갱신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신고가 갱신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24년이에요. 24년.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일단 신고가 갱신에 실패하고 또 이렇게 뚝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전저점까지 떨어지거든요. 전저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신고가 갱신에 실패하고 또 지금까지 눌렀지만 저점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갱신에 실패하더라도 저점이 높아지면 되는데 전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이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에 상당한 위기에 와 있었던 종목입니다. 상당한 위험. 이번에 있죠. 이거 깨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여기를 이번에 있죠. 55,000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탈한다면 여기서 더 빠졌으면 어떻게 됐죠? 저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됐겠죠. 수십 년 동안에 올라오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망가질 뻔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위기입니다. 위기긴 한데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기인데 이거는 더 최악으로 갈 뻔했던 것이 이번 하락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많이 빠져서 힘들겠다 그렇게는 여겼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어때요? 장기간의 그 추세가 위협을 받던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걸 혹시 인식하셨습니까? 혹시 그걸 인식하신 분 계세요? 거기까지 생각 잘 많이 못 해보셨죠, 그죠? 아마 그거 알고 있었으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네, 다행히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또 잘 하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때요? 저항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항대. 그래서 이걸 뚫어버리면 이제 원래대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중에 삼성전자는 이전의 그러한 추세를 회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뚫지 못한다면 또 막히는 거예요. 또 막히는. 그래서 또 막히면은 언제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까지 신고가가 났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 나지 못하면서 또 막히면 이거는 박스를 그리게 되는 거죠. 박스. 근데 이번 박스는 좋은 박스는 아닙니다. 박스는요, 우리가 박스라고 하면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잘 아실 텐데 상승하다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것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큰 추세를 볼 때 박스를 그린다는 것은 어쩌면 성장이 이제 한계가 나오는 뭐 주식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칫하면 언젠가는 결국은 여기가 한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삼성전자 특집처럼 되어 버리는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시세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계를 가지게 되거든요. 한계. 그러니까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은 해줘요. 기본은 해주는데 이제 성장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틀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게 되고 또 배당은 주고 그런 종목이 되어지겠죠. 그러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어떤 그런 모습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결국은 이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성장세가 멈추는 주식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중요한 기로.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은 반등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는 반등을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처럼 이렇게 멋있게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삼성전자의 모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를 완전히 아직 뭐 물론 밑에서 사서 지금까지 수익 나신 분은 또 나름대로 수익이 났으니까 또 나름대로 잘 하였다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조심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또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요. 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좋아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좋아져야 좋아지는 것이지 좋아지기 전에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자,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특히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우리는 사실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죠. 차트를 보니까, 그죠? 차트를 보고 차트에 대해서 차트를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다룬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현재에서 가격이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미리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서 훌쩍 더 나갈 수 있어야지 이제 또 달라지는 것이지 오르기 전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래에서 사가지고 결과가 이제 이렇게 잘 나와서 거봐 잘 갔잖아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저항권에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가능성을 가지고 좀 더 본다지만은 지금에서 따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넘어간다면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넘어가지 못할 시에는 좀 문제가 또 다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정말 지금 중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거 지금은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나중에 삼성전자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신고가 났고요. 그죠? 또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나기는 났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관심을 주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아니죠. 지금 아니고 좀 눌러줘야 됩니다. 떴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어때요? 약간 해소가 되어지죠. 이 또 많이 갑니다. 삼성전자 또 많이 가게 생겼어요. 뉴스가 너무 좋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 설명하다 올랐는데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갔는데 이해되시죠? 삼성전자. 네. 지금 말고 과거의 삼성전자처럼 가야지 좋은 종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누를 때 좀 관심 가져줘도 되겠다, 그죠? 아는 척 해줘도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신고가는 났어요. 신고가가 나기는 하였는데 사실 시장의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뭐 좋았다, 뭐 다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은 오늘의 매수세는요 거의 뭐 삼성전자가 빨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큰 종목이 이렇게 오르려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빨아들여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돈을 막 이렇게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죠, 돈이. 다른 종목도 오르려고 하면 돈이 좀 흘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고 얘가 다 빨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이 별로 오르지를 못했죠. 오늘 시장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는 낮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실속은 좀 떨어졌다. 실속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저항대에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삼전 올라가면 재수 없다는 거 하는 거요. 강세장일 때는 괜찮아요. 강세장일 때는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기 삼성전자에도 돈이 가고 다른 데도 돈이 가고 이렇게 충분히 되거든요. 배분이 되어서 다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약세장일 때는 삼성전자가 돈을 빨아들이면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나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면 재수 없다 하는 게 그런 이유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고가가 났지만은 또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신고가 나서 좋기는 좋은데 지금 있죠, 지금. 9월 달 들어와 가지고 신고가는 났지만은 시장이 어때요?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실속이 없다는 게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있죠, 지금. 자,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저항권에 들어가는데 저항권에 들어가서 주춤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삼성전자 지금 이격이 났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이격이 났으니까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니까 이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고 또 기회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시를 해야 될 것은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좀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죠. 지난주 사이에 보면 어떤 로봇주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도 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좀 상승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좀 조심을 하여야 하는 것이 로봇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로봇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별이 잘 들어가야 되겠고, 특히 바이오 쪽은 더 그래요. 굉장히 폭넓거든요. 바이오 쪽은 제약 바이오 합치면은 종목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보긴 보되 선별을 또 특히 잘 하여야 됩니다. 바이오도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별을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봇주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은근히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조건 뭐 로봇이다, 무조건 바이오다 해서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힘을 이렇게 잘 살피고 들어가세요. 강해야 됩니다. 강하다는 것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요,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차라리 움직임이 없으면 좀 기다려 보시는데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그러한 기세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작게 눌러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장비 또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 종목인데, 근데 이제 소부장 종목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사실상 그 소부장 종목들 중에 지금은 매수해도 될 만하다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부장 종목이 전체가 한 100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직까지 뭐 채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절반 이상이에요. 즉 단기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오늘 좀 양봉 크게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추세를 돌파를 한다든지 하나의 저항권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가능성은 있죠. 오늘까지 보았을 때 돌파를 못했지만은 나중에 추세를 돌파한다든지 저항권을 돌파한다든지 하면은 나중에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펴볼 수는 있는데 매수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종목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종목들이 참 많은데, 근데 또 좀 반가운 것은 그동안에 이제 죽쓰고 있던 시장이 하나 있죠. 바로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이 꽤 올랐습니다. 오늘 1.3%나 올랐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종목들이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코스닥에 진짜 종목이 없었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코스닥의 종목들이 그래도 뭐 쓸만한 종목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큰 방향도 방향이지만 뭐 잠시 동안에 어떤 하나의 마디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마디가 나올 수 있는 종목까지 치면은 코스닥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종목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종목도 뭐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납니다.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은 곤란하지만은 코스닥 종목도 관심을 가진다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좋으니까 그러한 것을 잘 이렇게 매매하면 어때요?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이제 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는 만들어졌어요. 분명히 기회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돈을 너무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씁니다만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 주춤할 때 그쯤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럴 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한 건 많이 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막 덮여 있고 저항을 받고 있는 종목들 축소하고 좀 추려내 가지고 현금 확보해 놓으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 곧 이제 이러한 기회가 오는데 가을에 한번 이러한 랠리가 있을 듯합니다. 나름대로 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기회를 삼는다면은 올해 장 수익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이미 상반기에 수익 괜찮은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조선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또 금융주들이 한번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증권주,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랠리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잠시 주춤하다가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또 조선주인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었죠? 조선주? 조선기자재죠. 조선기자재가 이제 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기자재들이 나가고 이제 들어오는 산데 사이에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돌기는 돌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면은 또 다른 종목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금융주들이 아직 쉬다가 못 나갔죠. 그러니까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너무 막연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기회가 왔다라고는 하는데 뭐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지, 이 넓고 넓은 이 시장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 참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이제 좀 좁혀 드리는 거예요. 뭐 전체를 이렇게 시간도 없고 다 부족한데 전체를 구석구석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니까 저쪽 가면 그래도 괜찮은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영역들을 이렇게 좁혀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은 좀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대신 종목에 대해서는 딱 말씀드리기가 좀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지금은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역을 좀 좁혀드릴 때 그쪽을 중심으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볼 때는요. 역시 이번에는 그 작게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좀 조정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적게 누른 종목이 좋습니다. 작게 누른 종목.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작게 누르는 종목의 중요성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원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시장이 나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상승이 좀 있어야 될걸요. 너무 이렇게 붙어 움직임이 없다. 물론 이후에도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쯤이면 그래도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한꺼번에 다 까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는 갔는데 그 다음날 어때요? 휙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나가더라도 작게 들어와야 돼요. 작게 들어오다가 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듬을 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 물론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이렇게 종목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조정을 하거나 하다가 움직이는데 좀 나갔다 그리고 작게 들어오더라 그리고 또 나가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거 있죠. 뭐 울선을 타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 보면서 좁혀 들어가야 됩니다. 점점점 좁혀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강하다고 하면 이제는 매수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좀 보세요라고까지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기 그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은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나가야 된다.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되고요. 나가기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바로 탁 잡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나가고 적게 들어오는 종목 봐야 됩니다. 특히 추세 먼저 나오는 종목 보세요. 추세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반등 나온다고 여기도 반등은 있지만 추세가 아직 완전히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이제부터 조금 그나마 이제 상승 들어가는 것이 5월달, 6월달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반등 나온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나오는 종목 중에서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겠지만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요거 너무 그 알아듣기 힘든 분들은 나 다음에 있죠.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뭐 물론 지나간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너무 서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영역을 중심으로 이번 주는 좀 많이 보세요. 종목을 많이 보신다면은 분명히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나중에 뭐 안 되면 하이닉스 같은 거 기다렸다 사도 되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좀 떠서 그렇지.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때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가을은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서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을에 한번 시장이 상당히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아무튼 가을장을 여러분이 잘 이용을 하신다면 연초에도 이제 종목들이 괜찮았고 가을에도 이렇게 수익을 낸다면은 나중에 이제 연말에 합산하면 올해는 상당히 투자 잘 했어 이런 결과가 가지고 있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때 별로 그렇게 수익이 신통치 않은 분들도 가을에 잘하면 충분히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종목들을 좀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부지런히 보세요. 부지런히 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나요? 네. 특강 때 좀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좀 기다리라고 한 거 있죠. 네. 2번은 이제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말씀드렸는데 2번 종목은 참 괜찮은데 좀 딱 우리가 특강하는 그쯤에는 좀 떠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사도 되겠습니다. 사도 되겠고 아무튼 그 범위를 잘 말씀드렸죠. 제가 뭐 어느 정도 이탈하면 그때는 축소다는 것까지도 잘 말씀드렸으니까 매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지난주부터 이제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제는 뭐 매수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음, 아무튼 여러분 시장은 아직 시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중심은 코스피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오늘도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닥도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전에는 코스닥은 그냥 아예 그냥 제껴놔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보단 낫다는 건데, 근데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중심축은 여전히 코스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코스닥 움직일 때 보면은 또 너무 싼 종목 이런 데 막 가기 쉬운데 지금은 확실히 좀 비싼 종목이 강세입니다. 묵직한 종목이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보면은 잘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대형주야 지금 코스피 대형주 차트인데 이거야 뭐 코스피하고 거의 흡사하죠. 근데 중형주 보세요. 중형주가 7월 달에 고점을 이제 살짝 넘어갔습니다. 대형주는 훌쩍 넘어갔죠. 중형주 살짝 넘어갔고 소형주는 아직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힘이 어디에 실려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 대형주가 역시 코스닥 지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오늘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게 대형 코스닥의 대형주는 오늘 더 많이 올랐네요. 이물이 2% 이상 올랐는데, 예, 물론 같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만은 대형주의 힘이 좀 세거든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주 하면은 자꾸 이제 비싸다고 좀 외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비싸다고 외면하신 분들은 상반기 때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수익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너무 이렇게 싼 거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묵직하면서도 좀 그 존재감 있는 거 있잖아요. 묵직하지만은 이제 추세가 딱 이렇게 살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중심에 두어야 할 종목들은 그러한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아이고, 유튜브 쪽에 조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 쪽에 소리 잘 들리세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나 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살아있네요. 저한테 오류가 난 걸로 잡혀가지고요. 다행이네요. 자, 그럼 아무튼 이렇게 줍시다. 또 시간이 금방 다 되어버려가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아쉽지만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시세를 공부하는 데 있죠.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지금 삼성전자를 사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쭉 설명해 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은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삼성전자도 잘 보시고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삼성전자 상승할 때하고 비슷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러한 종목들. 제가 특징들이 있다 했죠. 그래서 좋다는 거.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